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대대수 원 유튜브 영상의 첫 번째 진도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중간고사 풀이를 먼저 올려놓고 이걸 지금 찍고 있는 거라 순서는 이게 나중에 올라가지만 사실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의미가 더 크겠죠. 일단 현대대수 수업의 녹화 강의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촬영을 하고 있는 목적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그냥 냅다 그냥 막 던지고 하는 식보다는 어느 정도 교수님의 수업 스토리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좀 포멀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형대수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럼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현대대수 수업의 첫 번째 흐름은 정수론 복습 혹은 정수론 공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대수에 나오는, 특히 현대대수 1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정수집합에서 관찰해 온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정수라는 걸 관찰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인 실수라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안 되는 세상을 구경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실수는 더하기도 잘 되고 곱하기도 잘 되고 빼기 나누기도 잘 되지만 정수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까지는 잘 되지만 나누기가 잘 되지 않잖아요. 말인즉슨 2 나누기 3이 없잖아요, 정수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수에 대한 관찰을 좀 일반화한 게 현대대수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대수의 모든 것들이 정수와 되게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론의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수론을 수강한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정수론이 전성 과목이다 보니까 안 들은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정수론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디비전 알고리즘이라는 게 처음에 나오는데, 디비전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그냥 이런 거예요.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떤 수 A랑 B가 존재할 때 Q가 있고 R이 있어서 A는 BQ 더하기 R 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 R의 값이 뭐 당연히 이 B보단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0보다 크고 B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잖아요. 요걸 만족하는 B, 요랑을 만족하는 이제 Q, 몫이랑 R, 리메인더가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디비전 알고리즘입니다. 뭐 증명 같은 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CD, Greatest Common Divisor의 약자인데 최대 공약수입니다.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100이랑 뭐 150 딱 있으면은 이제 이 15가 15랜다 뭐라는 거야, 이제 12 10보다 더 클 것 같은데 25네요. 25가 이제 50이지. 왜 이래 바본가? 50이 이제 최대 공약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거를 괄호를 치고 GCD 100, 150이 5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일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 제가 현대대수를 공부해본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잘 몰라도 될 것 같고, 뭘 알면 되냐면 GCD A, B는 B라는 값이 D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X 더하기 BY는 C라는 그리고 방정식이 있어요. 정수, 개수, 그러니까 A, B, C는 다 정수고, 이랬을 때 X랑 Y가 정수인 해가 존재하냐 안 하냐라는 걸 이제 디오판타인 문제라고 이제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3y는 7이라는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냐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 1을 넣고 여기 2를 넣으면 4 더하기 3 돼서 7이 되잖아요.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이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c가 뒤에 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y는 뭐 d다 했을 때 2랑 3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니까 d가 몇이든 간에 이 녀석은 항상 해가 존재하겠죠. 그걸 찾는 방법이 이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뭐 그런 거를 쓰면은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4y인데 1이야 이러면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x랑 y에 정수를 넣어서 1을 만들 수 있나? 없는 거 맞죠? 동시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x 더하기 4y라는 해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여자리에 들어가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곧 이 GCD가 돼요.
D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x 더하기 4y는 네모 했을 때 그 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네모가 이 D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랑 4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벡터 공간 관점에서 관찰을 한다는, 정확한 모듈이지만 번거만님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뭐 당연한 얘기들은 몇 개 스킵을 하고 좀 알면 좋은 게 뭐 있냐면, 그 서로소인 숫자의 개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일러 P 펑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P 이렇게 쓰고 N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M보다 작으면서 N이랑 서로소인수, N보다 작으면서 N이랑 서로소인수의 개수, 소인수의 개수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이렇게 PN이라고 써요. 예를 들면 이제 P6이 뭐냐 하면은 이 6보다 작은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 서로소다라는 거는 GCD가 1이라는 얘기니까, 생각해보면 이거 1이고 요거 있죠.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여기서 이 2에서 1을 빼요. 그럼 1이죠. 3에서 2를 빼요. 1을 빼요. 그럼 2죠. 둘이 곱해요. 답이 2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60 같은 숫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60은 이제 아까처럼 하면은 5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요. 2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2가 두 개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세 개가 있어도 하나만 하면 돼요. 이것만 1을 빼요. 한 개씩만, 그러니까 같은 숫자들끼리 해서 한 개씩만 빼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뭐 이런 숫자라고 생각해봐요. 80 같은 거.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 번만 빼면 돼요. 여기서 이거 빼고, 그럼 4, 2, 2이니까 8, 4에서 32다. 그러니까 80보다 작으면서 80이랑 서로소인수의 개수가 32개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자주 나올 겁니다. 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불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첫 주가 야무지게 끝날 거, 첫날은 OT 하고 이제 아마 여기까지 하면은 첫 주가 끝날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한 것도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런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할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정수론 복습이었고요. 옆에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적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할 거예요. 일단 이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얘기는 이제 지마드 P라는 녀석에 대한 이해를 지마드 N이라는 녀석을 좀 더 정밀하게 이해해 보는 게 그 다음 챕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걸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요거를 일반화시킨 게 이제 그룹이다. 이 지마드 N의 성질들을 일반화시키면 그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지마드 N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쿼션트까지 배우고 나서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거에 대한 얘기를 빼고 시작을 할게요. 그냥 냅다 그룹을 받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님들이 수업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냅다 그룹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그룹이라는 건 대수구조예요. 대수구조. 일단 대수구조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직도 대수구조가 뭔지 모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대수구조라는 거는 집합에 연산이 부여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대수구조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연산이 뭐냐라고 하면, 이건 솔직히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연산이라는 건 이제 다양한 연산들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이항연산을 얘기를 해요. 이항연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집합 A에 대해서 A 카테시안 A에서 A로 가는 함수를 우린 이항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제가 선형대수에서도 얘기하고 뭐 현대대수에서도 얘기하고, 그냥 하루 웬종일 그냥 여기 플롯은 사실 모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A 카테시안 A라는 건 순서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집합이 이제 자연수 집합입니다. 그럼 자연수 카테시안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함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3 하면 5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더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게 연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넣으면 한 개가 나오는 거.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거죠. 집합에 이항연산이라는 게 보여요.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다른 집합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액팅을 해주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리고 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이항연산에 대한 거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집합에 이항연산 하나가 잘 정의되어 있는 거를 말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근데 이제 잘 정의되어 있다라는 건 일단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일단 봅시다. 일단 well-defined라는 개념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잠깐 빼두고 일단 잘 정의되어 일단 뭔지는 잘 모르겠죠. 일단 잘 정의됐다라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게 있나 보다 한 상태에서 잘 정의된 연산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그 연산이 닷결 항력을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 닷결 항력은 그냥 제가 앞 글자 떼가지고 부르는 건데 닷은 이제 닫혀있다, 클로즈드를 말하는 거고요. 결은 결합법칙, 어소셔티비티를 말하는 거예요. 결합법칙. 항은 아이덴티티, 항등원을 말하는 거고요. 역은 역원, 그러니까 인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클로즈드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아까 전에 여기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함수이려면은 내가 어떤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뭔가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방금 A 카테시안 A에서 A로 가는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닫혀있다라는 건 A 카테시안 A의 결과값이 항상 내가 임의의 순서쌍을 연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함수를 통과시켰을 때 그 결과값이 항상 A의 원소면 된다라는 걸로 요약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연수들을 가져왔어요. 빼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빼기라는 연산은 그러면은 자연수 카테시안 자연수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2,3이라는 A 카테시안 A의 원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요. 빼기라는 연산에 대해서는. 근데 자연수 집합엔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3이라는 순서쌍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연산을 펑션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닫혀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내가 아무거나 원소를 두 개를 G에서 뽑았어. 이제 G is group이라고 하려면 G에 이제 좀 더 포멀하게 써볼게요. G is group이라고 하려면 G는 이제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그룹이려면 일단 연산 하나가 잘 정의되어 있는 이 친구가 하나 존재해야 돼요. 잘 정의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배울게요. 일단은 그런 게 있나 보다 해요. 이 곱하기 이 별이라는 연산이 존재해서 닷결 항력을 만족한다라는 건데, 닷은 이제 G에 있는 원소 A랑 B에 대해서 A 별 B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A, B라는 카테시안의 원소 하나를 이제 그 별로 통과시켰다라는 걸 좀 있어 보이게 쓴 거예요. 가 항상 G의 원소면 된다. 이렇게 이쁘게 쓸 수 있겠죠. 결합법칙은 우리가 아는 거 그대로입니다. A 카테시안 B, 카테시안 연산 B가 이제 A 그리고 별 B 별 C 이렇게 생긴 거, 이거가 이제 결합법칙이에요. 쉽죠? 아이덴티티, 이건 좀 어려운데 exist G에 E라는 녀석이 존재해요. 근데 E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모든 G의 원소 G에 대해서 A 별 E랑 E 별 A가 둘 다 A인 걸 말해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정수로 한번 해볼게요. 정수에다가 더하기라는 연산을 줬어요. 더하기라는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정수 집합에 있는 원소 정수 하나가 존재해서 나머지 그 자기 자신 포함해서 어떤 정수를 가져오던 간에 요거를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2라는 녀석을 네모라고 써볼게요. 내가 어떤 숫자를 가져와서 그것도 네모를 앞에다 더하던 간에 뒤에다 더하던 간에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항등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덧셈의 항등원은 0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 한번 곱셈을 줘볼게요. 곱셈을 주면은 A에다가 네모를 곱하면은 A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반대편도 해야 되죠, 당연히. 이렇게 둘 다 A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1이잖아요. 곱셈의 항등원은 1인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항등원 얘기는 사실 이제 선형대수에서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마지막으로 인버스라는 게 있는데, 인버스는 뭐냐면 이제 항등원을 이미 우리가 찾은 상태예요. 2라는 항등원을 찾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뭐냐면 각 원소마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원소에 대해서 이 녀석의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요렇게 연산을 하든 간에 아니면은 요렇게 연산을 하든 간에 아까 그 항등원이 그대로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볼게요. 덧셈이라는 연산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에다가 뭘 더해야 덧셈의 항등원이 뭐였지? 하면 이제 0이었잖아요. 0이 나올까? 하면은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러니까 2의 덧셈의 역원은 마이너스 2다. 3의 덧셈의 역원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덧셈의 역원이 뭐야? 하면은 음수요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제 대충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항등원은
연산 하나에 대해서 하나가 딱 존재하는 거고 여건은 각 원소에 대해서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항이라는 건 항등원이 존재한다. 여기라는 건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항등원이라는 건 연산 하나에 있거나 없거나인데 여건이라는 건 각 원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정수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수집합에서 일단 곱셈을 제가 줬어요. 곱셈을 줬으니까 이제 이제 항등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1이 항등원이었다. 그죠? 왠지는 궁금하면 이제 뒤로 가기 몇 번 눌러보면 알려주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러면은 봐봐요. 1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나오냐 하면은 뭐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그럼 네모에 1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1의 곱셈의 여건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은 어때요? 마이너스 1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되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곱셈의 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정수에서. 근데 2 같은 녀석은 어때요? 2에다 뭘 곱해 1이 되어 했을 때 2분의 1이요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수에서 놀고 있으니까 정수집합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정수집합 안에서 2에다가 뭘 곱했을 때 1이 되는 애가 있냐 없냐 하면 없잖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2의 곱셈의 여건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수집합 안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룹이 되려면은 이제 이 여건이 항상 존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소를 가져오던 간에 그 녀석의 인버스가 존재를 해서 서치된 어떤 녀석이어야 되냐면 내가 인버스를 앞에다가 곱하던 연산하던 뒤에다가 연산하던 무조건 아까 내가 찾아놨던 그 항등원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그룹이라고 부르려면 닷결항력을 다 만족하면은 그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자, 정수는 그룹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기 전에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덧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지 곱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지를 따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덧셈을 줬어요. 그러면 닫혀있냐? 닫혀있죠. 결합되냐? 닫혀있죠. 그러니까 내에서 말하는 닫혀있다라는 건 내가 어떤 두 정수를 더해도 여전히 정수냐라는 거예요. 되죠? 결합법칙 만족하죠? 우리 초딩 때 배웠다. 그죠? 항등원 0 있잖아요. 또 모르겠으면 뒤로 막 넘겨보세요. 여건 내가 어떤 숫자를 가져오든 그 숫자의 여건이 존재하죠. 덧셈의 여건이니까 음수 마이너스 a가 존재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건까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곱하기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시면 닷결항까지 만족을 하는데 역을 만족을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건이 있는 녀석도 있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없는 녀석이 있잖아요. 이거를 부정해봐. 그러면은 어떤 원소는 여건이 없어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건이 없는 녀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그룹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가 가장 완벽한 세상이잖아요. 실수에다 곱하기를 줘도 여건은 아닌 거예요. 왜요? 0이 있잖아요. 0은 여건이 없잖아요. 그죠? 실수에서 0은 여건이 없어요. 방금 말이 이해 안 됐다. 또 뒤로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귀찮아서 뒤로 안 갔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면 실수집합에 곱셈을 줬어요. 항등원은 1이죠. 1을 실수에다 1 곱하면 1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1에다가 근데 거기다가 여건을 취하려고 보면 어떤 숫자에다 뭘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게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실수 중에 0은 이제 뭘 곱해도 걷다 뭘 곱해도 1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건은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자르고 이제 교라는 게 있어요. 교는 뭐냐? 교환 법칙 말하는 거다. 커뮤터티비티. 교환성 뭐 그런 거죠. 이건 뭐겠어요? 뭐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별이구나. 별 B랑 B 별 A랑 같으면 되겠죠. 자, 닷결항력까지만 만족하면 된다 했는데 교환 법칙까지 만족을 하네. 뭐 예를 들어서 방금까지 저희 같은 예시들이 전부 다 교환 법칙까지 만족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괜찮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요게 이제 만약 뒤집는 것까지 오케이다 하면은 우린 이거를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른다. 아벨리안 그룹, 왜 이름이 아벨리안 그룹이냐면 아벨이라는 엄청 똑똑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환 법칙에 만족하지 않으면 넌 아벨리안 그룹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지금부터 연산을 뭐가 됐든 한 개만 관찰할 거예요. 자, 이제 약간 번외로 이제 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연산을 한 개씩만 관찰할 거예요. 더하기가 됐든 곱하기가 됐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수집합에서 더하기를 관찰할 때 곱하기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노테이션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내가 정수에서 더하기를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등원을 1이라고 우리는 항등원을 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쓰잖아요. 곱하기를 관찰할 때는 항등은 1이고 a분의 1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아니 a 이렇게 안 쓴다. a 인버스 이렇게 쓰잖아요. 둘 중에 어느 노테이션을 가져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제부터 그룹에 대해서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를 공부할 게 아니라 그룹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럼 그 그룹에 있는 연산이 더하기로 표현되나 곱하기로 표현되나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더하기랑 곱하기 노테이션을 뭘 쓸지를 결정하는 건 분배 법칙이라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 봐봐요. 이렇게 쓰면 머릿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요걸 상상하진 않잖아요. 이건 정신병이잖아. 그래서 이게 연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하기와 곱하기를 배정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그룹 안에 연산이 2개 있을 때 신경을 쓰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 개만 보고 있으니까 곱하기를 쓰든 더하기를 쓰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룹의 정의를 했고, 이제 그룹의 예시들을 하나씩 관찰을 해볼 차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쭉 그룹의 예시들만 계속 관찰을 하게 돼요. 어떤 순서로 관찰을 할 거냐면 일단 매우 당연한 거. 자, 보세요. 정수에다가 더하기를 줬어요. 그룹이겠죠. 그죠? 아무래도. Q에다가 더하기를 줬어요. 당연히 그룹이겠죠. 내가 뭐 지마드 N에다가 더하기를 줬어요. 당연히 그룹이겠죠. 그죠? 내가 실수에다가 더하기를 줬어요. 그룹이겠죠. C에다가 더하기를 줬어요. 그룹이겠죠. 쉽다. 자, 지마드 N, 뭐 예를 들어서 지마드 6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지마드 6은 0부터 5까지 있잖아요. 자, 봐봐요. 자, 덧셈의 항등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1에다가 몇 더야 1 나오고 2에다 몇 더야 2 나오나 생각해보면 0이 이제 덧셈의 항등원이다. 그죠? 이 친구가 덧셈의 항등원이에요. 닫혀있는 거랑 결합법칙은 뭐 당연히 만족을 할 거고, 이 친구가 덧셈의 항등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에다 몇을 더해 0이 돼요? 마이너스 1이 안 된다고 여기서 찾으라고. 그죠? 그러면 더했을 때 6의 배수가 되면 되니까 5 있죠. 그리고 2는 4 있고 3은 3 있고 3은 2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룹인 것이. 자, 더하기에 대해서는 애지간하면 막 그룹이 돼요. 자, 다음. 이제 어떻게 쓰냐면, 자, 보세요. 내가 근데 봐봐요. 내가 실수집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수집합 곱하기 줬어요. 이거 그룹이에요 아니에요 하면 그룹 아니었잖아요. 왜요? 그룹이 왜 아니죠? 하면은 이게 왜 그룹이 아니냐면 0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실수집합에서 0을 하나 싹 빼본 거예요. 실수집합에서 0만 하나 딱 빼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를 줬어요. 그럼 이건 그룹이냐? 라는 건데, 그럼 아까 전에 여건이 없는 게 0밖에 없었는데 0이 빠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하면은, 생각해봐요. 내가 정수집합에 더하기 있으면은 군이잖아요. 근데 정수집합에서 2 하나만 딱 뺐어요. 2 하나만. 그래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2 하나 뺀다고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디서 생기냐면 클로즈드 니스에서 생겨요. 1 더하기 1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이게 아닌 거야. 이래서 n에서 2를 뺀 게 이제 그룹이 아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0을 빼는 순간 뭘 고민해야 되냐면 0이 아닌 숫자 2개를 곱했을 때 0이 될 수도 있나? 를 잠깐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보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한대분의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오케이? 어쨌든 0은 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집합에서 0을 제외하고 곱하기를 주면은 그룹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유리수집합에서 0을 빼도 그룹이 되고요. 그리고 복수수집합에서 0을 빼도 그룹이 됩니다. 오케이? 야, 유리수, 실수, 복수수 하면은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학생이면. 한 친구면 뭔가 하나 떠오를 텐데 이게 필드예요, 필드. 그러니까 필드에 있는 곱하기에는 0 빼면 그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 소리? 이거 이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이해 못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QRC에 대해서는 0을 빼도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고, 내가 좀 성숙한, 내가 좀 주도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필드는 0을 배회하면은 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필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궁금하시면 제가 조만간 선형대수 영상도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거 잘 찾아보시면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퉁쳐가지고 그냥 필드에서 0 제외하고 곱하기 주면 그룹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쓰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곱하기 이거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0을 제외한 거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어요? 믿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 지우고.
여기까지가 이제 예시들 중에 좀 쉬운 것들이었고요. 자, 그럼 다음 예시, 마지막 예시로 조금, 방금까지 본 건 다 아벨리안이었잖아요. 그럼 논아벨리안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에서 배운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매트릭스 중에서 인버터블 한 것들만 모았어요. 매트릭스 중에서 인버터블 한 것들만 모았어요. 인버터블 매트릭스들만 모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행렬 곱이라는 연산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인버터블이랑 인버터블을 곱하면 인버터블이냐? 맞죠? 그냥 닫혀 있는 거예요. 결합법칙 만족하죠? 인버터블 매트릭스에다가 뭘 곱해야 그대로 나오냐 하면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해주면은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얘가 이거의 항등원인 거고, 요거는 얘가 다시 나오면 되니까 역행렬이죠. 얘네들 다 역행렬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행렬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니까 이 방금 제가 말한 인버터블 매트릭스들을 저랑 모은 것들은 이제 그룹이 될 수 있는데 너나벨리안 그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사이즈가 다르면은 연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즈를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숫자 n에 대해서 n by n 인버터블 매트릭스들만 쫙 모으고 거기다 곱하기 행렬 곱을 주면은 그룹이 된다. 특히 논아벨리안 그룹이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별거 없죠.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는 건 이제 NGL 제너럴 리니어 줄이고 밑에 아래 첨자로 숫자 n이라고 쓴 다음에 이제 각 행렬의 엔트리가 뭔지를 적어주는데 보통 실수죠. 아니 뭐 실수 아니면 복소수 아니면 유리수예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은 필드 써주면 돼요. 필드 뭔지 모르겠으면 좀 몰라. 그냥 유리수, 실수, 복소수가 필드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일단 들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쓰면 이게 인버터블한 행렬이다. 뭐 그런 얘기고, 행렬곱을 였다가 이렇게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사실 이 워딩 자체에 여기에 행렬곱이라는 연산이 들어있다라는 말까지 함축이 되어 있는 거라서 굳이 옆에다가 행렬곱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기는 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나벨리안 그룹이다. 근데 항상 너나벨리안일까 하면은 여기가 숫자가 1이면 이거 사실상 그냥 실수집합이랑 똑같은 거라서 너나벨리안이 아니게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집합에서 0 빼고 있는 거 아까 그거 실수집합에서 0 제외한 요거랑 사실 똑같아지잖아요. 1x1 행렬의 인버터블이냐 아니냐는 이제 디터미넌트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 숫자가 0 빼고는 그 디터미넌트가 자기 자신이니까 숫자가 0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뭔 말하는지 다 알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예시 중에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는데, 자 다음 이제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거가 계속 이어지네. 조금만 더 하면 끝나네요. 조금만 버텨볼까 하다가 귀찮아져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좋습니다.